오버 더 탑 코멘트 4월 27일 끝이 안 보이는 트럼프의 무역전쟁. 안녕하세요. 트럼프 행정부가 많은 국가들과 무역 협상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워싱턴에서 전 세계 재무부 장관들이 모여 IMF와 세계은행 회의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4월 2일 소위 말하는 광복절을 선언한 이후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번 달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투자가들의 82%는 세계 경제가 약세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시아의 GDP 가중 성장률이 올해 3.9%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또한 전보다 0.6%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4.2%로 소폭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고 중국의 GDP를 4.5%에서 4%로 낮췄는데 이것은 중국 정부의 목표치인 5%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그들은 내년 GDP도 4.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또한 4분기 세계의 GDP 성장률을 전년 동기 대비 1.4% 상승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작년 말에 예상했던 3% 성장률에 반도 못 미칩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IMF 또한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예상치를 대폭 낮췄습니다. 트럼프가 협상에서 우선순위를 삼은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은 가장 큰 수출 시장이 중국과 미국이며 그 뒤를 이어서 한국, 홍콩, 태국, 베트남, 멕시코입니다. 2023년 일본의 이 5개 국가에 대한 수출 합친 금액이 미국보다 약간 더 많았습니다. 일본의 수출 업체들은 물론 미국의 관세 인하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베트남, 멕시코에 대한 높은 관세와 그에 따른 경제 침체는 일본에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투자할 때는 좀 더 신중하셔야 합니다. 무역전쟁에 앞서 공장들이 수출을 서두르면서 중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이 1.2% 성장했습니다. 물론 중국의 GDP나 경제 수치는 시진핑 마음이니까 크게 의미를 두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회담을 계속하자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협상 조건을 무시하면서 GDP 수치에서도 보시듯이 놀라울 정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중국은 미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유사들은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산 원유 구매량을 약 90% 감축한 후 캐나다산 원유를 기록적인 규모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원유는 3월에 730만 배럴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번 달엔 그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중국의 미국산 원유 수입량은 지난 6월에 최고치인 2,900만 배럴에서 월 300만 배럴로 급감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은 세계의 시토류 산업을 장악했고 이제는 미국이 이것을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조만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유학생과 관광객들 또한 협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GDP의 약 14%를 차지하고 인구가 4천만 명인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를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블랙락을 중심으로 하는 투자자들에게 매각을 하기로 했으나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인하여 이태리의 억만장자인 아폰테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홍콩의 CK 허치슨으로부터 43개 항구를 매수하려는 그룹의 주요 투자자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이러한 관세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발표된 4월에 관세 수입은 60% 이상 급증하여 최소 150억 달러, 21조 5,800억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수입업체 약 3분의 1이 15일에 관세를 매달 납부합니다. 수입시에 납부하는 관세 1일 징수액도 3월 동기간에 비해 4월에 약 40%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징수에는 3월 10일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트럼프가 4월 2일에 발표한 10%의 보편적 관세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5월의 증세액은 더욱 급증할 수 있습니다. 관세 비용의 일부 또는 대부분은 일반 미국인이 지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미국인들의 생필품 가격까지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네슬레, 유니레버, P&G, 펩시 등도 가격을 인상했거나 하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제프리스는 미국 주식시장이 최고치를 훨씬 지났으며 주식, 국채, 달러와의 추가 하락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도이치방크는 S&P 500 지수의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으며 미국 기업들이 관세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도이치방크의 투자 전문가는 극도로 불확실성이 높고 정책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시장의 혼란과 위험은 여전히 높다고 말하면서 그의 달러가 장기적으로 하락할 여건이 무르익었다고
그는 달러가 장기적으로 하락할 여건이 무르익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분석글 중에 가장 정확한 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계절의 흐름보다 더 빠르게 변경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지난 100년 동안 가장 큰 경제 및 금융 불안정의 혼돈이다. 트럼프는 90일도 채 되지 않는 집권기간 동안 불가능했던 것을 달성했다. 그는 미국의 모든 동맹국을 배신하고 미국의 신뢰와 믿음을 파괴했다. 이제 미국 달러는 신뢰할 수 있는 통화가 아니며 투자자들은 달러를 유로로 전환하고 있다. 달러는 폭락하고 있고 미국인들은 광기 있는 대통령을 선출한 탓에 더욱 가난해지고 있다. 어떤가요? 물론 저의 생각은 트럼프가 노리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90일의 유예기간 안에 시장에 참여자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유동성이 줄어들면 또 시장에 좋은 소식을 터뜨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큰 여파를 주지 않겠죠? 아무튼 정부의 무역 정책이 78세의 노인이 심야에 하는 트윗질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 투자가들은 본업에 충실하고 어느 정도 향방이 그려지고 어느 정도 추세가 정해졌을 때 그때부터 투자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투하세요.